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숲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10월달 끝물이네요. 그리고 요번 주 ESL도 있고, 그 다음에 11월달 이제 LG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가시밭길 여기서 이제 빼먹을 거 좀 빼먹고, 그 다음 11월 중순에 그 연홍 일요일에 개막이고, 썸 공식 개막이고, 토요일도 그 다음 토요일에 개시시고, 일요일에 썸이거든요. 그래서 2주가 뭐 상당히 좀 뽑아먹을 게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어, 뭔가 뽑아 모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11월 중순을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요번 주는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 당연히 경기를 많이 없기 때문에 통합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 주시고, 어제도 35분 했는데 상관이 없었죠. 축구 그 많은 경기들 대죠. 그리고 아스날 조심하라 했었고, 어제 아스날 물어보시면 있었는데, 레버쿠젠하고 특히 레알을 좀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 어제 들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3오버 가서 다음에 챙겨 먹을 건 챙겨 먹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늪하고, 알겠지? 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할 거면 올인원 멤버십에서 커뮤니티 보시면은 그 조합 참가 가능하니까 꾸준히 하시려면은 맨 밑에 있는 올인원 멤버십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 혼자 잘 못하겠다. 조합을 좀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럼 그거 보시고 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뭐 오늘 억지로 뭐 두 폴, 세 폴 만들 필요 없고, 아니면 한 조합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가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LG랑 KCC 경기 재밌는 경기 있을 건데 그거 무조건 갑니다. 자, 메가사고 애들레이드다. 호주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버릴 요소도 아니고 나름대로 쏠쏠하게 쓸 수가 있는 게 호주 축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갈 게 되느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어떤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 축구를 이제 무승부 쪽에 많이 꽂혀 있는 부분들이 많고, 대부분은 이제 다득점이 많이 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가끔 언더가 진짜 숨은 많이 1.4나 많이 배당이 좋든 배당이 낮든 숨은 뭐 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게 오히려 숨은 꿀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승부 했문데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단폴도 되고요. 3.50이라는 부분이 아니면 3.5의 언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2.5라도 언더가 가능성이 있는 게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두 경기는 이 두 팀은 우리가 난 높게 평가하는 건 당연히 그동안 메가설을 좀 많이 뽑아먹었지. 역배라든지 프랜성.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근데 이 경기 자체가 지금 그 뭐야, 두 팀 모두 다 지금 메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야, ACL을 갔다 왔었죠. 그리고 꽁 한호 안 한호 베트남 팀하고 무승부를 거뒀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체력 소모가 극심한 상태예요. 그 경기에서 그냥 마냥 아시아 대항전을 갔다고 와서 체력 소모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 경기에 체력을 많이 쓰는 전술들과 그런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승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그 개막도 물론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그렇게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공격수 핵심이라 부를 수 있는 크리스 이코노 미디스, 그다음 새로 영입한 지금 지동원이가 발끝이 아직 무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득점이 3.5라는 거 좀 너무 과하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원정 부담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다득점 무보다는 저득점 무거나 아니면 한 골 차이로 경기가 갈릴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치든 아니면 힘무를 치든 아니면 저득점을 치는 게 방안이 꽤 괜찮은 편이다. 왜? 단폴도 되기 때문에. 오케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 축구를 즐겨 가지 않거나 아니면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좀 꺼려야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번에도 우리가 브리저번 승을 뻗어서 먹은 적도 있었고, 그다음 주말에 이제 호주 축구를 갔을 때 쏠쏠하게 몇 개씩 뽑아오면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다 가지는 않죠. 왜? 그렇게 근본 있는 리그는 아니다 보니까.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더 얘기할 건 없고요. 호주 축구는 뭐 그 정도 얘기하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LG하고
한신 경기는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물부도 내일 있고요. 자, 유현진이하고 임창규인데 그냥 둘 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컨트롤형 선수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한 번 이겼으면 뭐든지, 특히 한국 시리즈는 방장님 한 번 이기면 한 번 다른 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는 하나가 너무 노잼이었다, 그지? 왜? 삼성이 올라갔으면은 물론 삼성이 체력이 더 딸리긴 했겠지만은 생각보다 LG가 뭐 박혜민도 홈런을 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죠, 그죠? 그리고 연습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LG가 점수 5점씩 내고 필요할 때 점수 벌릴 줄 알고 그다음 하나가 따라가는 구간이 있긴 있었지. 2등을 하나 보니까 요번 시즌 저력이 있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하나를 과야 될까요? 그리고 형님들아, 물론 유현진이가 경험도 많고 빅리거 경험도 많고 다저스에서도 뭐 선발을 3경기 4경기 뛰기도 했었고 중요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유현진이 같은 경우 물론 양현종, 김강현이보다는 낫지만 그리고 당연히 경험적인 부분도 많고 특히 체인지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투수잖아. 그지? 근데 저는 그냥 나이 많은 선수에 좀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 오히려 우리 옛날에 2006년도에 송진우 선수가 있었잖아. 그때 41살이었거든. 거의 지금 나이가 준하잖아. 그지? 근데 송진우는 원래 제구형 스타일이잖아. 그지? 유현진도 뭐 제구도 되고 뭐 한때 또 파이어볼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난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임창규가 여러분한테 기대치가 크지 않았잖아. 근데 막상 그러면 10승도 하고 FA 재수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았다가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구속도 올라오고 옛날에 원래 파이어블루였잖아. 옛날 이대호 삼진 잡고 씩씩하고 신인 때 2011년도 이때 그지? 이대호 삼진 잡고 화려하게 그 뭐고 데뷔를 했던 게 임창규잖아. 임창규 너무 보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유현진이 같은 경우 좋든 안 좋든 실투가 나와가지고 꼭 홈런을 한 개씩 꼭 준다고. 맞지?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박동원, 오스틴, 문봉현, 홍창기, 성관 좋은 홍창기 그 다음에 박혜민 이런 부분들 유현진 공을 컷듯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왜? 일단 LG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을 되게 많이 봅니다, 선수들이. 나쁜 볼에 잘 안 거. 특히 홍창기, 박혜민이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문보경이만 조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플레이오프에서. 그 부분 말고는 또 이제 구본혁이도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잘했고 하나는 일단 경험이 없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냥 마냥 이겨야 돼서 이겨야 되는 부분들을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경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방장님 LG를 보는데 그 마인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너바는 뭘 볼 수 있을까? 이거 이제 물어보실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일단은 하나의 공격력이 나와야만 이 경기가 승리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 그 정규 시즌 때는 공격 그거 투수 가지고 앞세웠죠. 7점을 오버를 잘한 팀은 아니죠. 그래서 맨날 방장이 하나하고 한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게 하면 경기가 져요. 근데 한신은 이제 일본 리그다 보니까 투수력이 완전 강하니까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 한국 야구는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특히 그동안 한국 시리즈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다득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득점 보는 구간들도 있겠지만 7차전까지 일단 대부분은 다득점을 볼 수밖에 없고 전반전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요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LG가 이긴다면 저는 마인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야. 홈이고 뭐시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규 시즌이든 뭐 플레이오프든 한국 시리즈든 다 별로 다를 게 없고 유현진도 10승을 결국 못했던 부분들도 발목을 잡히는 부분들이야. 왜? 유현진이 가까스로 10승 할왜 팀이 도와주고 팀이 83승 57패 난 팀이야. 근데 나머지는 뭐 와이스 본세가 잘해서 한다고 치지만은 문동주도 10승을 했잖아. 그래서 그만큼 나이를 먹은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고 뭐 마냥 나쁘게 40줄에 있는 선수 치고는 컨트롤이 조금 있다 정도지 무너져 버리면은 공이 그렇게 위력적인 않다. 옛날 파워 피치 해가지고 뭐 체인지업도 서클 체인지업도 넣고 막 그러니까 공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서클 체인지업이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거 맞지만 물배에서 통한 것도 맞지만 그게 이제 이 차이가 구속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구속 차이뿐만 아니고 구위 차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체인지업의 위력이 좀 반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반면에 임창규 같은 경우는 구속이 낮았잖아. 거의 130에서 많이 찍어 141이었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구속이 좀 옛날 구속을 좀 찾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었잖아. 그지? 그래서 투수 차이도 당연히 임창규가 높다. 그러니까 유현진이 옛날 많이 죽었다 이 말이야. 유현진은 이제 더 이상 좋게 볼 수가 없다고
30대 후반 선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알겠지? 그래서 저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삼성전에도 봤죠. 유현진이 털릴 때 어떻게 털립니까? 그 삼성의 김지찬하고 김성윤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김태훈이 이런 애들한테 공략을 당했잖아. 그래가지고 확 무너지면서 삼성이 올라갈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뭐 한 번 이겨서 한 번 이기고 어제 한신 소뱅처럼 뭐 아니면은 뭐 토론토니까 다저스가 이기고 뭐 지금 결과는 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항상 그런 결과 이뤄내긴 하는데 그렇게 분석은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하나를 가실 거면은 오바를 가든지 아니면 역배만 보는 게 맞겠죠. 이거 뭐 풀에 물 거면은 안 가는 게 맞겠죠. 왜? 그렇게 하면 질 가능성이 크니까 접전으로 붙어버리면 오케이. 그래서 LG 승에 만승 보고 하나 보실 분들 오바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프렘 물지 말고 뭐 프렘 무는 건 자유인데 저는 안 물 것 같아. 만약 하나를 본다면 저는 LG를 보지만은 알겠지? 그 다음에 LG하고 KCC 보겠으면 KCC 보겠습니다. 물론 뭐 저는 뭐 대부분이 4대 0이라는데 4대 0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4대 0 나오기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원 LG하고 부산 KCC를 볼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제 정관장이가 한 경기 더 이겨가지고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KT랑 LG랑 KCC랑 요 그룹을 가져가고 있죠. 근데 사실상 KT는 아직 1위까지 보여주기에는 득점력이 문토토 그 경기를 생각했던 다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일단 LG, KT 정관장이 3위권 쪽에 들어가고 KT가 4위, 5등권, 그 다음 4위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LG가 1.38에 4.5를 받았는데 이 얘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있죠. 둘 다 좋은 거니까 뭐 나쁘게 크게 얘기할 건 없죠. 이제 LG가 수비력이 좀 더 좋다. 조직력이 더 좋다. 근데 장반도 뭐가 문제였어? 수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조직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모래와 같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6승 2패를 가졌거든. 그리고 원정 경기력에 대해서 의문. 물론 뭐 60점 중간 나서 뭐 손한테 겨우 이기고 뭐 정관장한테 따라서 지고 뭐 이런 좋은 부분들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은 어쨌든 원정 그 개막전 날로 아까 얘기했었죠. 11월 중순은 돼야 돼. 20일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나마 이제 부산에서 가까운 창원에서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LG 조상현 감독이 전창진이고 특히 KCC 이 슈퍼스타들 최준용도 있고 나거나도 있고 뭐 지금은 없지만 지금보다 멤버가 더 좋을 때 이근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승계 아돌레미도 좋고 이랬을 때 있잖아. 라거나든지 알리제 존슨 뭐 또 뭐야 뭐 버튼 잠깐 있어 버튼도 있었고 그제 그러니까 파이법은 너무 잘 압니다. 전창재 밑에 있었던 코치가 이상민이잖아. 그리고 물론 이상민이 감독일 때는 조상현이 코치였 즉 감독하진 않았어. 오리온 코치를 했었지. 근데 저는 뭐 물론 뭐 마레가 3점 넣고 박래 울산 갔다 오고 뭐 경기력 좋고 뭐 타마이만 잘하면 LG 편하게 가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보다 오늘의 키플레이는 당연히 뭐냐면 웅이를 잡느냐 못 잡느냐야. 당연히 누구를 붙이겠어, 얘들아. 웅이를 잡으려면 누구를 갖다 붙이겠어요. 여러분 LG 경기를 보신다면 정인덕이를 갖다 붙이겠어요? 정인덕이도 붙일 수 있겠지만 누구를 붙이겠어? 화력이 좋잖아요, 얘들아. 누구를 붙이겠어요? 누구를 붙이겠냐고. 최영찬이를 붙이겠죠, 얘들아. 지금 최영찬이 같은 경우는 지금 벨랑게리도 붙이고 이게 크다고. 나머지 뭐 장판이 득점이 어떻고 이런 거는 오히려 장판이 더 낫고 이런감은 장판이 더 나아. LG한테 밀릴 것도 없고 당연히 비슷하면 프렘 물거나 5.5 프렘을 물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정설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오늘 웅이를 잡을 수 있느냐 안 잡느냐. 왜 웅이 가지고 웅이가 거의 20점 30점 해먹어가지고 마지막 끝내가지고 정관장한테 따라와서 방금 정관장 먹었긴 했지만은 쫄았고 이런 부분도 아니야. 그럼 웅이만 커트를 치기만 물론 체진관계도 있고 지금 가드가 없는 것 치고는 잘 풀어가고 있지만 혈이 확 막힐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최영찬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인덕이도 있고 돌려가면서 분명히 파이법을 가져올 거야. 왜? 항상 KCC를 잡을 때 부산 KCC가 우승하던 시즌도 마찬가지고 조상현이 그 KCC의 발목을 잡는 선수들 다 커트를 시키거나 아니면 많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뭐 라거나라든지 초이라든지 그다음 송교창이라든지 이런 파이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냥 자신감 있고 거의 1패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패. 맨날 점수는 비슷비슷하게 가. 많이 밀리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핸디에도 5.5, 6.5 주냐가 중요한데 5.5, 6.5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마레이 그 다음에 저기는 반대편이 누구야? 쇼농하고 그 다음 누구야?
쇼농은 또 어디 있던 선수예요? 모비스에 있던 선수죠. 그럼 뭐 어떻게 되지? 작년 모비스, 그 전에 모비스, 쇼농과 프림, 맞죠? 서로 못 맞긴 합니다. 맞죠? 근데 이제 마레에 대해서 쇼농이 껄끄러워해요. 옛날 라거나도 마찬가지, 장판 있는 라거나도 마찬가지. 그때 라거나는 아직 폼이 그렇게 죽은 부분들은 아니잖아. 기억이 나잖아. 플레이오프 때도 붙었었고 정규 시즌 창원, 그러니까 뭐가 있어? 기억나나? 전창진이 에어컨 가지고 괜히 꼬장 피우고 그랬잖아. 왜 우리는 에어컨 히터 안 틀어주나? 왜? 하도 지고 하니까 무슨 방법을 하고 LG가 선수가 빠진 적도 있어. 근데도 계속 비슷하게 하고 결국 엔딩을 치고 부산 가서 맨날 LG 선수들 뭐 특히 허일영, 두경민, 작년간 두경민, 전성현 이런 거 가지고 이긴 경기들 많거든. 데릴 멀로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일단 포비아를 잊을 수도 있고 이상민 감독 조금 또 다를 수도 있고 잘 이겨낼 수도 있지만 일단 원정이 있다 많다는 것도 뭐 엄청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홈을 찍고 가고 뭐 이런 부분 가야 되는데 거의 이제 NC처럼 계속 돌면서 구장도 쓸 때만 써야 되고 홈이면은 자유롭게 쓰고 좀 그 하우스에 물론 KCC의 이제 그 숙소는 용인에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투배 백투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홈으로 주로 쓰던 코트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장재석 같은 경우는 물론 다 막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자유투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의문 부호가 계속 드는 선수죠. 그래서 타마요가 정신을 못 차리면 LG 힘들었잖아. 개막전 SK전에도 마찬가지고 맞잖아. 그리고 자유투도 많이 흘리고 돼버리니까 엄청 쉽게 경기가 가보자. 패스도 잘 돌아가고 그지? 맞죠? 근데 유기상 같은 경우는 3점 엔드원이라든지 주고 있다가 이 쿼터도 팍 넣고 이런 모습 나왔잖아. 그지? 웅이랑 또 3점 슛 대결하면 또 크게 밀리는 부분 없잖아. 그지? 그래서 센터의 용병을 쇼농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오히려 외곽도 쇼농이 더 낫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모비스 했을 때 LG가 이겨서 쇼농을 마리를 못 막습니다. 마리를 못 막고 리바운드라든지 지금 거의 더블에 거의 뭐 20, 20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거기다 3점도 장착을 하고 요새 자유투도 좋잖아. 자유투 거의 안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147은 물론 옛날에 LG하고 지난주 월요일에 LG 가스였잖아. 그지? 그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가스는 아니잖아. KCC가. 물론 이제 뭐 원정 경기도 많고 이동 거리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LG가 KCC를 잡았을 때 수비로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장판의 위력이 발휘하진 않을 것이다. 호언이 없는 게 티가 날 것이다. 요래 보지만 점수가 떨어졌던 건 아닙니다. LG가 더 넣고 수비 하나 더 하고 해가지고 이긴 거기 때문에 저번에 정관장하고 KT 그렇게 좋지만 언더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KCC는 수비 아니야. 수비한데도 기본적인 건 잘 지켰죠. 수비가 안 되면은 아무리 점수대 가지고만 이길 수는 없거든. 어느 정도 하고 조진혁 괜찮은 모습과 좀 끈끈한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마지막에 따라가는 모습도 있었고 이기는 모습도 있었는데 저는 일단 너무 이제 조상현 감독 자체가 KC 선수가 크게 허운밖에 온 게 없잖아. 김동현에다가 뭐 여준형에다가 그 다음에 프림 있었고 모비스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LG가 유리한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마리에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써져 있는 최영찬이가 지금 물론 가비지 타임이긴 하지만은 그 이제 선수들의 수비를 잘해 이 선수 자체가. 그래서 양준석하고 유기상 1년 후배인데 뽑았던 이유에 연대라고 뽑았던 건 아닙니다. 연대를 좋아하긴 하지만 알겠지? 그래서 키우고 계속 기회도 주고 좀 있으면 윤원상이가 또 최영찬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가 있거든. 이경도는 왜 아직 안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이경도가 좀 이경도는 또 수비적인 부분 괜찮지만 드리블이 좀 불안해가지고 아직 안 쓰는 부분인데 뭐 11월 때면 양홍석하고 또 윤원상이가 돌아올 거니까 윤원상 또 수비도 좋고 빠른 얼리 오펜스 가능하고 3점 또 되는 선수죠. 그래서 유행을 두 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KC 같은 경우 물론 뭐 송교창하고 뭐 허웅하고 쇼능이 뭐 그렇게 점수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세밀함의 차이는 LG가 좀 앞서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LG도 말했다시피 11월 달에 지금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한 경기 때문에 나중에 정규리그 우승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순위가 2등 할 걸 뭐 3등에서 플레이오프를 한 번 더 붙든지 아니면 껄끄러운 팀 만나든지 이런 부분 있게 알고 있을 거거든. 그냥 정규 시즌 해가지고 딱 우승하고 싶고 그다음에 1등 가가지고 딱 붙고 싶고 하고 왜냐면 이번 SK가 못하니까 그지? 해봐야 뭐 KC하고 정관장밖에 없으니까 정관장도 부상자 선수들 오히려 더 못해버리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즌 초 항상 유도훈 감독은 배팅을 떠나서 전반에는 잘해. 근데 후반에 다 깎아먹기 때문에 유기를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유도훈 감독 보면은 초반에 잘 나갈 때 많아. 전자랜드 있을 때도 가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나중에 되면 다 원점 돼서 유기만 따가는 신기한 육도훈이잖아. 그래서 플레이오프 가면 좀 떨어지고 맞지? 그래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갈 수 있는 멤버 가지고 있고 그다음 투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젊었어 유기상하고 양준석 선수 그 둘이가 가면 갈수록 발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만 경기 다 뛰었잖아. 그 뭐 BCL도 가고 ESL도 갈 거고 그다음에 국가대표도 가고 좀 있어도 국가대표 또 가죠. 그죠? 근데 체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 없고 출전 시간 분배해줘. 자 비슷할 때는 빼고 그 선수도 뭐 유기상도 빼고 모비스를 말이 싹 빼고 에릭 적으로 넣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리고 KT에 있는 에릭이 장반전 성적이 좋습니다. KT 있을 때 에릭 식물이긴 하거든. 하는 거 없고 그냥 뭐 덩크하고 뭐 수비하고 그다음에 뭐 훅슛하고 이게 다긴 해. 근데 KC원에 또 성적이 좋아. KT에 있을 때 많이 나오진 않지만 10분 안쪽에 나오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본다면 언더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쌍일치 보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베티스하고 AT 마드리드 괜찮거든요.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저번에 클럽 대항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아직 원정 승리가 없고 원래 지금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 그래도 뭐 옛날보다는 많이 죽었다는 해도 원정 승도 당연히 해야 되는 팀이고 그런 팀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AT 마드리드는 어제처럼 얘기할 게 있는데 어제 뭐 10년 뭐 20년 그 얘기 했었죠. 14년 만에 지금 9경기 했을 때 승점이 가장 낮습니다. 문제라는 겁니다. 원정 이쯤 되면은 무조건 더 승률이 오히려 원정 승률이 높을 때도 많고 그 다음에 꼬박꼬박 챙겨가서 약간 호각을 이뤄 50대 50을 만들고 있는데 수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큰 틀이 지금 수비도 문제고 공격도 문제고 이건 아니야. 근데 공격 자체가 전술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선수 폼이 안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호흡이 안 맞는 건지 몰라도 지금 안 맞고 있어. 특히 그리즈만이 뭐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 그리즈만이 풀려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그리즈만이 풀려야 마드리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AT 마드리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베티스는 어떻느냐? 베티스는 지금 무승부 제조기처럼 경기를 하고 있어. 왜?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행크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자기랑 비슷하거나 조금 자기보다 위에라고 생각하는 팀들도 거의 무승부 다득점 무승부도 나오고 저득점 무승부도 나오고 무승부 경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패만 안 해요. 그렇다고 이기지도 않아요. 그럼 방향이 오늘 부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득점부도 나오고 다득점부도 나온다는 건 2대2도 나오고 0대0도 나오고 1대1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는 약간 대구 FC처럼 뭐 일단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그런 팀도 있잖아. 축구 리그를 보다 보면은 그 모습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뭐가 설명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행크 이런 팀들은 또 이겨야 되는 부분이거든. 왜? 행크가 0점 냈기 때문에 아무 점수를 못 냈잖아. 그래서 지금 어차피 베티스 같은 게 좀 한계도 명확한 게 뭐냐면 여기도 파블로 그 포르날스라는 선수 위주로만 거의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 쪽으로 보든지 아까 무승부 또 본 거 있었잖아. 호주 축구 무승부. 그럼 뭐 고배당이 되긴 하는데 무승부에 베티스 프렌에 이거는 뭐 만약 AT 마드리가 프렌 받았으면 AT 마드 프렌 가는 거지. 뭐 베티스가 잘해서 프렌 간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득점보다는 당연히 다득점에 대한 무승부나 뭐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베티스하고 그 이 뭐야 AT 마드리 붙었을 때 점수가 저득점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좀 다득점 무가 좀 많아요. 아니면 햄무가 있든지 다득점 햄무가 있든지 점수를 내고 뭐 오버 한 골 더 넣어서 뭐 한 팀이 뭐 오버가 나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 베티스든 마드리드. 오케이? 그리고 지금 MLS가 이제 16강이 들어갔죠. 제가 배팅은 최근에 거의 안 하시다시피 하는데 그 밴쿠버 하이트캡스 빼고는 오늘은 갈만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시하고 콜롬비입니다. 원래 축구는 그걸 안 하죠. 우리는 토너먼트를 안 하죠. 옛날에 K리그는 이제
토너먼트 해가지고 뭐 이거 1위 정하고 8위 정하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승강 없앴죠. 그냥 승강 플레이오프만 있고. 근데 미축은 있거든요. 약간 농구적인 부분들, 야구적인 부분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때는 가야 됩니다.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올해 우승 후보예요.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했어요. 왜? 그냥 소위 말하는 반짝이라 평가받는 사람도 많았었거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헬 이즈 리얼 더비라고 나름의 더비예요. 콜럼버스랑 많이 붙은 게 많고 지역적인 라이벌은 아닌데 뭐 얽매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단장하고 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시즌 후반에는 좀 다소 기복 있는 부분들을 가긴 했지만 홈 극강인 부분들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거의 이제 신생팀이잖아. FC 신시내티 생긴 지가 뭐 2, 3년밖에 안 됐잖아. 그지? 뭐 그다음 오스틴 FC 생기고 그지? 지금 오히려 느바나 물브는 인기가 더 빠지고 있고 미축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거든. 해축 전체는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미축 전체적인 부분은 인기 지금 한몫을 담당한 게 애틀란타하고 신시내티라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왜 그게 더 좋게 보냐면 부펜자라든지 히메네스라든지 닉 해글런드라든지 지금 중년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대처 능력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독 이제 전술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잘 메꾼다는 부분이야.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오바를 좀 제가 많이 가고 승패를 그다지 많이 썼던 팀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승부하고 프렌을 볼 경기는 아니고 그동안 신시내티가 요번 시즌 거의 뭐 이제 뭐 이랬던 적이 없거든. 신생팀이 거의 2등, 3등 하고 있는 건 같은 거 NC 같은 그런 부분이야. 알겠지? 그리고 더비인데하고 보긴 어렵고 약간 LG 두산인데 LG가 요새 많이 이기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콜롬보르는 원래 애초 당시 이 팀이랑 붙는 걸 떠나서 뭐 32강, 16강 이런 걸 떠나서 승패 쪽으로 그렇게 선호했던 팀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미치고 한 5, 6년 동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나름대로 저는 언더볼 경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축에서 오버 많이 뜨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게 토너먼트잖아. 토너먼트라서 오버 뜨는 게 아니고요. 더비는 역시 언더 가기는 어려워요. 2.5를 주든 3.5를 주든 알겠죠? 은근히 지금 얼마 안 됐어. 이게 뭐 신시내티가 이제 뭐 여기 뭐 미축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지? 근데 갑자기 신흥 라이벌처럼 그렇게 돼버렸거든. 경기가 항상 재밌어요. 얘네들 둘이 붙으면. 오케이. 그래서 신시내티 일반석 쪽으로 가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경기를 좀 볼게요. 질문 좀 이따가 받을게요. 다저스 1.31이고 토론토 2.59거든요. 그 다음 글라스노어가 나오고 슈어저가 나오고 그다음 8.5 정도 주는데 저는 일단은 다저스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32년 만에 우승을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다저스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슈어저 같은 경우는 물론 방장님 경험도 많고 우승도 해보고 옛날 워싱턴도 우승했죠. 2015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방장님 유현진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원래 슈어자면 강속구 필두로 갔던 부분들 아니야. 물론 탈샘진 능력은 요번 시즌 나이에 비해서는 여전히 잘 잡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똥볼이나 이제 날리는 볼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저스 타자들이 그냥 가만두지는 않겠죠. 그걸 제일 잘해먹는 게 다저스의 빠따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오타니든 배츠든 뭐 아웃맨이든 다 그런 부분들 아니야, 그지? 그래서 글라스노 자체도 뭐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죠. 옛날에 뭐 템파베이 있을 때나 잘했던 부분들이고. 근데 이 두 선수들의 이제 특징은 생각보다 이제 이닝당 탈삼진율이 있지. 그게 좀 좋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8.5밖에 안 준 것 같은데 항상 둘 다 불안한 투수인 거 맞아요. 전성기가 많이 지났고 슈어저 같은 경우 나이 많아도 한 2, 3년 전까지는 그래도 승도하고 뭐 ERA도 한 3점 떼고 이랬던 부분이야. 그리고 당연히 1대1 지금 호각을 이루면 3차전이 또 중요하죠. 3차전, 5차전 맞지? 근데 특히 3차전 더 중요한 부분도 있죠. 그다음 다전스는 홈에 극강도 아니고 그냥 10극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저스 일반승 1.3에 가려고 뭐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물론 뭐 느바랑 섞어서 뭐 느바가 9경기 있으니까 뭐 1.3을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마인까지 볼 거고 그 다음에 언어바는
오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토는 몇 년 동안 그래도 홈런적인 팀이고 타격 받쳐가지고 이길 때 11대 3도 마찬가지지만은 1차전 때 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투수적인 건 오히려 컵스보다 더 떨어져요. 컵스는 뭐 보이드, 이마나가 아니면 투수가 평균적으로 해줄 때도 있어. 근데 지금 토론토 뭐 가우스먼이라든지 슈어저라든지 나머지 투수들을 보면 뭐 SMBC라든지 SMBC는 플레이오프에서는 잘했어요. 정규 시즌보다 훨씬 더 잘했지만은 그거를 보고 뭐 한이 많이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겠죠. 원래 토론토가 제가 뭐 선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는 팀이거든요. 타격적인 거 뭐 커크가 어떻고 뭐 블리게주가 어떻고 홈런이 몇 개 나왔고 그다음에 흐름이 좋고 뭐 장타율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걸 앞세워서 얘기하는 게 거의 정설이긴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하고 시애틀 싸움. 시애틀. 이거는 형들아 시애틀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왜? 그동안 이제 그 미국 축구를 보면은 시애틀이 금방 있는 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근데 저는 이 경기 그 승패를 갈 필요가 없고 저득점 각이 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이 색채가 좀 많이 바뀌어 서부 4등을 해가지고 요번에 올라오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말미로 갈수록 약간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잼 축구야. 원래 시애틀 하면 오버하고 승도 가고 헨승도 가고 일반승 갔을 때 헨승 많이 하고 이런 팀이란 말이야. 근데 그 지금 감독이 바뀌면서 좀 개노잼 축구가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 뭐 결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특히 수비수들이 핵심으로 이제 뭐 공간을 이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빠지니까 그게 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내가 알고 있던 시애틀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시애틀 승하고 헨승하고 뭐 오버 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돌파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 옛날 세트피스도 가고 개인 능력 앞세우고 그다음에 닭공하고 이런 부분 됐는데 지금은 지금 조던 모리스하고 루스당 이런 플레이메이커 가지고 경기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골 딱 메이드를 시키는 거는 좀 약하고 좀 그런 경기들이 후반에 안 나오면서 경기에 나왔었거든요. 알겠지? 그리고 빡치고 나가고 시애틀이랑 막 모름지기 패를 먹고 나중에 연수 쫙 타고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시애틀인데 약간 남자 같다고 생각하면 되지 시원시원한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시애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미네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클린 시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고 그 다음에 테무 푸키를 이용해 가지고 역습을 치는 구단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은 저득점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득점이 다소 제가 배당이 낮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냥 적당하게 줬으면 오히려 저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승패 같은 경우는 뭐 보냐? 무승부 비율이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은 이것도 아까 그 경기처럼 저득점 무승부고 한 골 차이가 나서 시애틀 이겨도 똥줄승이기 때문에 시애틀 승을 그동안 미추고 조금 보시고 지속적으로 베팅하시는 분들은 그런 팀은 지금 아니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애틀 최종전에가 경기가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것도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깔아앉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나 저득점 용도로 쓸 건지 안 쓸 건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느바는 제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셋인데 지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고 그래도 3% 가야 되고 어제는 2% 갔지만은 오케이? 생각을 깨세요. 상관없이 작년에 돈 잘만 벌었어요, 형들아. 맞죠? 할 땐 또 2년 전에 3년 전에 그때 맨날 아침 직관 갔다 와서 심야 버스 타고 제가 안 피곤해서 좀 잤다가 안 피곤해 재밌어 여러분하고 함께 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알겠지? 자 뭐부터 보냐면 디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침에 말 많았었는데 디트가 이긴 이겼습니다. 뭐 난 좋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지?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도 지금 보스턴도 안 좋고 클리블랜드도 안 좋죠. 작년 1등 2등 그지? 그리고 다시 보스턴을 만났고 화이트하고 리차드하고 젤러 브라운하고 키에트하고 테이텀은 지금 빠진 상황이 오늘은 다 나온다고 봐요. 그 디트는 어차피 뭐 두런하고 토바이 헬스하고 이런 뭐 톰슨 이런 애들 얘기할 건 아니고 로버트는 여전히 못 나오고요. 좀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디트를 갈 거냐? 디트도 뭐 샬럿만큼이나 승의 핸디나 아니 특히 저배당 받았을 때 손이 딱 안 간다 이런 부분인데 오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 클브는 분명히 반등도 이러고 마인도 하고 뭐 발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전혀 지금 맥도 못 추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잘하면은 쭉 물고 가면 되고 언어바도 쓰고 승패도 다 쓰면 되는 구단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갈 수가 없고 돼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는 다시 한번 경기를 보시면 알겠죠. 왜? 클브는 진짜 좋았던 팀이기 때문에, 그지? 지금 디트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뭐야 커닝햄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런하고 아이자 힉스가 골밑에서 잘 버텨주기 때문에 우위를 잡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두렌이라든지 어사르 탐슨 같은 경우는 어 공리를 잘 떼내더라고. 그러니까 찬스가 한번 더 가고 빠른 오펜스 해가지고 간 거지. 솔직히 뭐 더 뛰어나도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민망해요. 그다음에 아이비가 지금 빠져서 11월 달 아직 못 나오고 있거든. 그지? 그래서 일단 디트 그런 상황이고 클볼은 클볼 다운 경기가 안 나와서 그런 거고, 뭐 물론 뭐 맥스 슈트 스트러스가 없다, 뭐 갈란드가 없다, 미첼은 득점력 하지만 미첼 위주로만 간다. 뭐 모블리도 지금 앨런하고 에너지 레벨 높았는데 그 특유의 그 클브 분위기가 안 나온다. 이런 부분 지금 생기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디트로이트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클리블랜드도 물론 언더도 내주고 뭐 오버도 내주고 뭐 하지만 독보적으로 오버가 많습니다. 그리고 디트는 수비하고 뭐 템포 바스켓하고 상대 절어서 기대하면은 된통을 제일 당하고 제일 배신을 많이 치는 구단이니까 언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0은 이번 시즌 때 높지 않아요. 요번 시즌 뭐랬죠? 기본 기준점이 230이 기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했잖아. 근데 전부 다 220점대 후반, 아니면 230, 아니면 더 많으면 240까지 주고 있는 게 지금 NBA의 시즌 초반이잖아. 그지? 그거 안 이상하거든요. 왜? 그거는 많이 얘기했죠. 선수, 뭐 새로운 선수들, 그다음에 에너지,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 많으면은 잘하든 못하는 에너지 레벨과 속공, 약간 연차가 있는 사람들 선수들은 좀 경기를 보면서 하잖아. 확률적으로 맞지? 기본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 차이는 다르지만 젊은 애들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위력도 또 파괴력이 흐름 타면 완전 타버리잖아. 맞지? 뭐 못하는 선수든 잘하는 선수든. 그리고 템포 같은 경우도 이제 룰도 이제 뭐 커리 자유투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NBA도 지금 좀 재밌게 좀 시간 더 줄이자. 하도 파장이 많고 작전 타임도 많고 하니까 뭐 광고 타임도 많고 하니까 좀 줄이자. 이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 또 이제 월드 해가지고 또 농구 변방인데 가가지고 또 그 뭐 행사 같은 것도 좀 하고 NBA를 좀 세계화 시키려고 그렇게 뭐 빠박이 그 사무국 국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그다음 필라하고 올랜도. 필라 저번에 가지 말라 했죠. 필라는 그냥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팀이야. 왜? GT 의존도가 상당히 크고, 여전히 뭐 엔비도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뭐 새로운 게 나오지가 않아요. 맨날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거의 하는 팀이다 보니까 손이 좀 잘 안 가는 게 맞아. 그리고 그 지금 올랜도 같은 경우도 기준점이 너무 높죠, 그죠? 뭐 200점대 원래 초반 받던 팀인데 갑자기 230 받고 뭐 더 늘어났고 오버 긍정적이 나지만 너무 차이가 30점 차이 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저는 물론 올랜도 1.4가 맞나 싶긴 하지만 필라가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실제로 샬럿한테 그렇게 당했고 맥시만 잘해서 뭐해, 힘들어. 받쳐주는 게 전혀 안 되는데 엣지검 해가지고 올라온다. 엣지검 화력이 좀 좋다. 알짜배기인데 아울러지는 부분이 없고 GTD 의존이 크고 1옵션 3옵션 이런 끈끈함이 없어요, 팀 자체가. 그래서 GTD 뭐 오늘 나오나요, 폴 조지 나오나요, 그 다음에 엔비드 나오나요, 엔비드 나와도 엔비드 정상 아닐 때도 많고 맞잖아. 몸 뭐 정상에 좀 지금 많이 자기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보기에는 또 아리까리할 때도 있거든요. 올랜도 같은 경우도 물론 뭐 2연패 따지면 시즌 초반에서 그런 부분이고, 근데 점수 때는 안 높아요. 97점이나 아니 100점대나 110점대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썩스는 지금 무릎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저득점 볼 수밖에 없어요. 필라도 그렇고 올랜도도 또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근본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뭐 시즌 초반에 뭐 7점을 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택도 없었죠. 우리 좋아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지? 엄청 더 성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더 발전된 모습 생각했는데 아니긴 했잖아, 그지? 올랜도 또 백코트 수비력이 좋은 것도 맞고요. 그거는 맞아요. 나머지는 긍정적이라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득점도
은근히 알짜배기가 될 수 있는 게 이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거의 230에 준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득점 보는 것도 괜찮고, 올랜도 승에다가 마이너스. 만약 이게 핸디가 조금 5.5, 6.5였으면은 올랜도 가기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3.5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필라델피아는 안 가겠지만, 그리고 시카고 불스하고 애틀란타야. 애틀란타는 뭐 뻔히 보이죠. 팀 컬러 자체가 아무래도 0에서 뭐 거의 가스 같다고 봐야지. 왜? 더 새로운 게 나올 경우 그냥 포르징기스가 합류된 게 다잖아, 그지? 저는 당연히 시카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40점이기 때문에 저득점 볼게요. 이 기준점은 받을 만하고, 물론 강호병이 중간중간에 개짓거리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러분 나는 부추김치하고 조식이다하고 꾸준하고 티키타카도 좋고, 그다음 벤치 득점이 좋아서 도순무하고 뭐 제일런 스미스, 그리고 트레이 존스도 있었고, 지금 주전 가드 호비 하이트가 지금 아예 안 나오는 부분이잖아. 공백이 전혀 안 느껴져. 그리고 이제 시카고 불스의 아픈 손가락이라 볼 수 있는 팻 윌리엄스까지도 지금 반등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은 참 좋은 팀이에요. 시카고 기본적으로 점수 많이 이제 엔딩이 안 좋고 이제 승까지 안 좋고 똥배 받고 마인을 잘 못하고 일반 똥주승하는 이런 게 이제 시카고 불스라고. 그러니까 강호병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애틀보다는 지금 나은 상황인 거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뭐 오늘 또 뭐 핸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배라서 1.5지만은 배당이 없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갈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냥 하이트 공백을 잘 메꾸고 있고, 백업 선수들이 주전급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얘가 좀 안 되면 둘이서 같이 해준다든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애틀란타는 어차피 뻔히 알고 뭐 그냥 포르싱기스가 뛴다 하더라도 안 뛰면 안 좋은 거고요. 존슨하고 뛴다 하더라도 디펜스 자체가 특히 후반 커트에 엉망진창 8.5 그 시즌 초반까지는 괜찮았었잖아. 우리가 갔었잖아. 트레이 형이 부담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 승이나 저득점 쪽으로 볼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두 팀 다 치열하고 120점하고 이렇게 봐서 지금 괴당을 준 건 맞긴 하지만, 애틀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불수 승이나 아니면 저득점으로 치고, 왜 기준점은 원래 얘네 낮게는 안 주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우리가 저득점도 한번 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연장만 안 간다면은. 그다음 휴스턴하고 브루클린. 휴스턴 같은 게 지금 생고는 거의 뭐 칭찬밖에 할 수 없는데, 방장님 무슨 이거 옛날에 뭐 아리자 있고 그 시절이면 15.5는 뭔데요? 이래 딱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잘 못하고 미네도 올해 많이 못하잖아. 여러분이 오늘 미네 많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었잖아, 대부분, 그지? 근데 브루클린은 못 가요, 힘들어. 왜? 브루클린은 항상 이제 그 뭐야, 기본 이제 점수는 내주는데, 리딩에 대해서 뭐 옛날 디닌도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시몬스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었고, 그게 해결이 전혀 안 돼. 그 아무리 그래도 힘들어. 아무리 지금 농구 자체가 분업화는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포인트 가드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핸들러 꾸준히 갈 수 있느냐 마느냐. 물론 캠 토마스가 하면 되죠. 근데 캠 토마스는 공격 성향이 좀 많이 높은 선수기 라멜로 볼처럼. 저는 팀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선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많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오늘 브루프렌 겨우 했잖아, 그지? 11.5 바진 않았지만 딱 11점 했었잖아, 그지? 봐봐, 그 다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작년보다 기대가 되죠. 뭐 센군이라든지 뭐 물론 지금 반블릿하고 핀니 스미스하고 지금 테이트 빠지긴 해. 그리고 특히 반블릿의 빈자리가 많이 아쉽긴 한데 경기력이 좋고, 그다음 주미미 방금 늙었다 뭐. 늙어서 다리 다 풀린다 뭐 많이 흘신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두란트는 어쨌든 두란트야 힘들어. 중요할 때 해준다고. 커리도 커리고 늙은 거 마치 당장 옛날만큼 기대할 수는 없지. 근데 두란트가 해주는 게 얼마나 큰지는 시즌 끝나고 보면 알고 있단 말이지. 뭐 투맨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필요할 때 뭐 클러치 잘 미드슛 갈겨 준다든지, 설렁설렁 하는데도 그 엔더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휴스턴 마인에다가 오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브루클린은 그냥 기본 득점이에요. 점수가 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휴스턴 같은 경우 당연 작년보다 훨씬 더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경기력은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브루클린 못 보면 오늘도 경기 보면은 프렌은 약간 그런 프렌은 약간 부궁하게 생각해서 프렌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준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고, 알겠지? 아무리 뭐 지금 뭐 해주는 거는 미러키밖에 없다고는 하더라도 클브도 못하고 뭐 오늘 미네도 못하고
뭐 많이 주진 않잖아. 근데 그마저 다 못하니까 방장님 이거 브루클린 프렌 좋지 않습니까 하는데 대도 재수로 아마 될 거야 재수로. 물론 뭐 휴지 많이 엄청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은. 자 뉴올리언즈하고 보스턴. 보스턴 지금 안 가고 있죠. 반등을 치고 방법을 찾았을 때 그때 갑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또 그냥 반대가 개꿀이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팀이죠. 센 팀이니까. 근데 지금 못 갑니다, 얘들아. 뭐 3연패도 3연패지만 거의 지금 몰빵 위주라고 전형적으로 안 되는 팀 그 위주로 가요. 물론 해법은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 팀이 지금 절망적인 부분들이고 전력이 지금 거의 절반 이상 빠졌죠. 그럼 새로운 게 나는데 브라운이 혼자서 애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인사이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세 경기 평균 실점이 보스턴인데 115점대를 해주고 있어요. 수비가 옛날 약간 보스턴하면 끈끈한 클브도 마찬가지고 뭐 크게 뭐 누구한테 의존하지도 않고 뭐 2군 백업도 좋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강팀이 아니죠. 데이터에 빠지고 그런 거 떠나서 그지?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도 뭐 승을 아직 하진 않았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여기서 디존테 머레이 여기 왔잖아, 그지? 그리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거든 못 나오다 보니까. 근데 머피 3세하고 조던 프리가 외곽 자원들이 괜찮기 때문에 보선 지금 인사이드고 특히 실점이 많은 건 3점을 좀 많이 맞아서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핸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보선 반대 그리고 한 대에서 무조건 보선 반대를 바라 이렇게는 얘기한 적 없지만 뉴올리언즈 승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뉴올은 대부분 이제 저득점을 안 생각하잖아. 근데 지금 233은 우리가 알던 보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점 많으니까 기준 좀 올려주긴 했지만 득점력도 지금 뭐 혼자서 아둥바둥 한다든지 이게 보스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보스턴이 아니기 때문에 233을 마냥 오버보기는 어렵다. 뉴올도 뭐 그렇게 언더스럽고 수비 이야기하고 이런 건 아직 방금도 뭐 트레이 머피 3세하고 조던풀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도 없는 것도 공격력 하는데 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버보기 좋은 경기는 일단 아니겠죠. 언더는 안 가더라도 언더 뭐 많이 좋아 보진 않더라. 왜 두 팀은 언더 잘 생각 안 하잖아, 그치? 근데 오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분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난하고 토론토. 방금 또 토론토 갈 거지. 근데 토론토가 잘 하잖아요. 토론토 갈 거제가 아니고, 힘들아. 토론토 결장 없고요. 그냥 계속 똑같아. 끈끈하고 있었던 선수들 계속 그대로 가고요. 댈러스는 이제 뭐 수비 얘기하고 코버 플래그 얘기하고 클레이 탐슨 컨디션 좋고 혼자서는 못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데이비스하고 라이블리는 자기 할 거 하겠죠. 자 지금 잠깐만. 지금 1.4에 2.3 세나는 이제 주고 뭐 핸디가 얼마 없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세난 같은 게 이제 경험에서 마무리만 그런 거지 뭐 소찬이라든지 젊은 선수도 많고 기본적으로 점수도 잘 넣고 동시다발적으로 니도 하고 저도 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 참 좋은 부분이야. 근데 박스하고 좀 소찬하고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좀 나이 많은 선수들이 없고 잡아준 선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쉬운 부분들이 하지만은 잘 하고 있어요. 감독도 포 감독 아니고 다른 감독에서 걱정 많았지만은 제2의 또 세단을 노려볼 수 있고 장기 집권 왕조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그 팀을 좀 바꾸긴 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저는 토론토가 일단은 4쿼터의 후반 뒷심이 작년에 강해서 프레는 많이 갔었는데 수비가 많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 세 경기 126이 야, 그럼 내가 토론토가 알고 있던 그런 수비랑 디펜스랑 길쭉이 라인업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개막 이후로 지금 120은 너무 많아. 아무리 지금 기준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세난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뭐 웬만하면 이런 거 떠나서 이제 마무리 이제 해가지고 경기를 끝내지를 잘 못하고 연장도 좀 많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고는 당연히 전력적인 부분은 토론토도 높게 평가를 하는 건 맞지만 세난이 세크 못지않게 포비아를 작년에 많이 잊었어요. 그러니까 승까지 도달을 좀 많이 시켰다는 거야. 왜? 그게 경험을 먹는 거거든요. 이겨야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부분이다. 근데 잘 쌓았는데 져버리고 오버 많이 내버리면 크게 이게 얻어가는 게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세난 마인승에다가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난도 항상 워싱턴과 더불어서 230점대를 많이 찍고 젊은 선수들이 세크랑 약간 세난이라는 느낌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크가 좀 더 선두주자 같은 팀이고 세난 같은 이제 밑에 따라가서 이제
그 강팀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거든. 물론 세크가 세난보다는 이제 마무리 능력이 더 좋아서 또 한 단계 발전되는 부분들을 보여줬었죠. 근데 세난도 작년에 말미에 좀 일반승이나 프레는 좀 잘 썼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선수들이 이제 경험 먹고 이제 조금만 잘한다면 왕조를 구축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알짜배기들만 영입을 한다면, 옛날에 알고 있던 우리 뭐 사낭 잘했었잖아, 그지? 뭐 사낭 계속 물고 맨날 뭐 또니 빠꺼 지노빌려 그 시절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난승에 마인승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러스하고 오클. 오클 뭐 이제 뭐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꾸역을 해서 이기고, 뭐 백투백 저투백 많았지만은 결국 우승팀은 다 되게 돼 있다 이거고, 8.5인데 지금 계속 7.5, 8.5, 6.5 이렇게 주죠. 그리고 이제 저득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오클은 오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댈러스는 수비 못하고 수비를 해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경기가 좀 빡세게 경기 진행을 많이 시켰죠. 쉽게 이긴 거 한 개도 없죠, 그죠?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가 자유투도 좀 놓치고, 그리고 카루소는 무조건 뛰는데, 힘들어. 카루소 우리 강규 형이죠, 강규 형. 얘는 거의 지금 넣지를 못하고 있어요. 맨날 근데 시카고 있을 때는 점수 조금 넣었었는데 활약이 아예 없어요. 근데 나오긴 나오고 디펜스 위주로 맡기고, 맞지? 그리고 한번 이제 오크는 다양하게 이제 그 포지션을 갈 수가 있는 팀이니까 수비적으로 한번 나올 때가 됐지, 그지?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OKC를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 진 것도 아니고 연장 가서 이기고 뭐 연장을 만들어내고, 뭐 길저스 알렉산더 자유투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댈러스가 뭐 지금 뭐 플랭거도 뭐 점수하고 뭐 경험 먹고 잘해주고 있지만 전체 밸런스를 딱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자기가 해야 될 게 훨씬 많잖아, 그지? 그리고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도 지금 파일이 나가지고 지금 베테랑 잡아줄 선수가 없어요. 아마 오늘 수비 가지고 딱 나가면은 댈러스가 딱 막히기 딱 좋은 구조. 그래서 물론 마인도 좋지만은 언더가 답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인하고 언더하고 둘 다 좋다. 230점대까지 주면 좋거든. 220점대도 언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220, 뭐 219 이렇게 줘도 마이미 같이 줘도. 그래서 저는 언더하고 마인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언더도 나름대로 좋다. 그리고 아마 진짜 저득점 수비해가지고 왜 다 되는 팀이야. 한 가지 방향성만 있는 팀이 아니야. 그거 하면 오늘 딱 댈러스 공격에서 뭐 길저스 알산다하고 뭐 다른 선수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딱 작년에 하던 대로 해버리면 댈러스 시즌 전반에 그 경기 전반에 경기가 다 끝날 수도 있어. 알겠지? 유타고 피닉스, 그다음 세트 그 쿼터마다 점수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평균보다 뭐 댈러스 경기 점수 때보다도 평균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그다음 유타고 피닉스, 이거는 뭐 비슷하게 받아놨는데 딱 갈 건 정해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타, 그다음 저득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타는 더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죠. 뭐 캐슬레, 뭐 키온테, 조지에, 그지? 슛빈도는 많지만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선수들이 뭐 엄청 S급도 아니고, 그지? 근데 작년에 프렌하고 이제 어노바하고 뭐 재미를 많이 봤던 팀이고, 지금 콜리어 빠졌는데 여기는 가드 역할이 메꿔집니다. 피닉스 선즈는 올 시즌 뭐 그렇게 크게는 기대 안 되고, 부커의 원맨 팀이고, 팀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젤러 그린도 햄스트링 부상이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가 너무 헐거워요. 유타도 엄청 빡신 선수들 데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주전 센터 워커 캐슬러가 피닉스의 4번, 5번, 그리고 피닉스의 4번, 5번 골밑 수비라든지 세컨 리바운드는 따낼 수가 있고, 캐슬러가 오늘 빛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타를 보고, 핸디도 없고 마인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유타가 한 5.5 프렌을 받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피닉스가 성적이 높기는 하니까. 그래도 피닉스 쪽으로는 못 본다. 그리고 저득점도 볼 수 있다. 이 경기가. 왜? 피닉스도 그다지 오버팀도 아니고 유타가 굳이 언어바 팀인데, 유타는 멤버가 S급, A급 그렇게 많은 부분들은 아니잖아. 그냥 뭐 쏘쏘하다, 나름 괜찮네, 뭐 이런 정도기 때문에 어쨌든 미카네 위주로 짰는데
짝지는 뭐 이렇게 슈퍼스타 영입할 것으로 봤잖아. 다 보내 조잉글스하고 뭐 클락슨하고 다 보내고 뭐 그런 건 또 아니지, 그지? 영입이 할랜드는 실패한 것도 있어. 뭐 슈퍼스타 누구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못 데리고 그다음에 리빌딩도 하고 미카네 딱 잡고 얘 위주로 바꾸겠다. 얘 미카네 딱 영입하고 바꾸겠다. 했는데 그걸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이 보면은 틀을 보면. 미네는 오늘 경기 보시면 아실 거고 데모 이제 골스 경기 지고 시즌 초반에 좀 많이 잘 못했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5점을 6점 받았을 때. 근데 이제 미네소타가 프렌을 받은 입장이긴 합니다. 요키치는 뭐 계속 못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도 데모 많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는 오버팀은 아니고요. 이거 뭐 물론 미네는 지금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지금 햄스트링 긴장 증세가 있기 때문에 3분 만에 나갔죠. 1쿼터 3분 만에, 그지? 그리고 뭐 덴버도 뭐 백투백 일정이긴 하니까 뭐 일단 오바 보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일단 미네가 지금 계속 이제 남은 일정도 상당히 불리하고 좀 타이트한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한 경기 잡으려다 다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미네소타 에이스라 볼 수, 실질적 에이스라 볼 수 있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뭐 햄스트링이죠, 그죠? 이날 출전은 힘들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랜들하고 고베어, 랜들이 옛날 닉스에 있었던 리딩 잡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성적이 작년에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덴버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핸디가 높은 것도 아니고 덴버는 뭐 1승 1패밖에 없고 그렇게 나빴던 거 고든 그대로 커리어에 50점 시킨 거 아실 거고 니콜레 요키치는 거의 뭐 더블 더블에 트리플 더블 기록하냐 마냐 이 경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면 잠깐 바꿀 때는 이제 요 발렌슈나스가 있잖아. 뭐 고든 바꿔주든지 덴버 요키치 잠깐 쉴 때, 그지? 그래서 그 부분만 압도하더라도 뭐 물론 미네소타 이제 고베어 이 새끼는 자유투동 못 넣더라 오늘. 고베어 뭐 원래 그렇긴 했지만은 림프레팅 조금 뭐 블록하고 했지만 너무 이게 이 손끝이 기름 손도 아니고 좀 많이 흘시더라고 이 친구가, 그지? 그래서 뭐 댓글 보니까 뭐 이제 쿠팡 플레이 오늘 미네소타 중계됐잖아. 하승진이냐 뭐냐 이런 얘기들 프랑스 하승진입니까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많이 골밑슛도 많이 흘시더라고. 옛날에는 고베어 그렇지 않았잖아. 맞죠? 고베어 뭐 빨아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지? 그래서 덴버 승에 마인 승에다 저득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스하고 곰. 골스하고 곰. 골스 계열장자 한번 볼게요. 딱히 없죠. 뭐 부상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깜짝 뭐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7.5 골스 많이 잡혀 있는데 멤피스는 이길 팀은 이겼습니다. 잠오는 타력으로. 근데 일단 선수들 많이 빠져 있고요. 정상적이라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자직주 모란트 위주로 가가지고 이겼던 거고. 우블의 잭슨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목 부상이 우려가 됐는데 일단 뛰기는 뜁니다. 정상은 아닌데. 그리고 멤피스는 이제 하루 휴식, 골스는 이틀 쉬고 이제 경기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든 클락, 이디도 이디지만은 이디 얘기 많이 하는데 브랜든 클락하고 제 이디가 없는 것도 오늘 중요할 수밖에. 그래서 7.5까지 받은 게 아니야. 골스가 7.5 받을 정도의 실력은 아니죠 지금, 맞지? 특별하게 뭐 결장은 딱히 없고 무디도 돌아왔고 이틀 충분히 쉬었고 그리고 커리는 욕 많이 하지만은 자기 바꿔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이 많아도 골3 이거 항상 멤피스가 힘들어했었고 저는 3점 위주고 그 다음에 또 버디일즈도 있잖아. 버디일즈도 커리 못지않게 좋은 슈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점 슛 능력이 좋은 선수라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순식간이에요 이거. 그래서 멤피스는 우찌우찌 뭐 가가지고 오늘 대고 뭐 먹은 경기도 있고 뭐 뉴올리언즈한테 6점 차로 이기고 했긴 했지만 불안했고 2명 가지고 가야 되고 작년에도 9명 빠지고 올해도 지금 초반인데 벌써 9명 빠진 입장이기 때문에 골스 3점 몇 박 2방 가지고만 하면은 바로 마인사이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골스 그래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커리 그냥 2개 던져버리면 그냥 마인사이드 나오는 거거든요. 멤피스도 수비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골마 볼게요. 골마. 그리고 마인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기고, 그래서 골스 마인이 조금 높은 거예요. 멤피스 때문에. 왜? 선수가 거의 15명 중에 9명이면 뭐 좋은 선수도 안 좋은 선수도 아니면 평균이든 뭘, 특히 느바 장기전인데더라. 이게 뭐 그렇게 계속 될 수가 있겠어요. 힘들지. 음. 이렇게 하면서 뭐 다양하게 써야 되는, 특히 뭐 작년 같은 게 이디 같은 게 롱투도 좋고 리바운드도 잘 잡고 나름대로 블로킹도 잘하고 쏠쏠하게 구준열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 근데 빠져버리면 또 누군가 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그게 평균적으로 되겠냐 말이야. 난 힘들다고 보여진단 말이야. 라라고 포틀은 뭐 이제 샤프라든지 나머지 선수들이 그날 대봐야 되는 팀이고, 레이커스는 3년장의 요소 고요조가 좀 더 나아야 좀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경기죠. 레브론은 못 나옵니다. 막시 클레버도 결장